면역 전문기업 이론 플러스 드림민즈 그룹의 그룹장 이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아름다움을 만드는 첫 번째 도전. 우리 여성들은요, 평생 다이어트에 자유로울 수 없죠. 항상, 우리가 보기에 되게 날씬한 분도 난 살을 빼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자,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가 정말, 다이어트에 의미가 있는 다이어트죠. 다이어트를 했는데, 어, 키로 수는 빠졌는데, 실제적으로 건강을 잃었다면 그 다이어트는 성공한 다이어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다이어트 도전 많이 하시고 특히나 모로실 다이어트로 지금 많이 도전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건강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 회사가 면역 전문 기업이다 보니 다른 다이어트만 하는 회사보다도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를 더 많이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플러스에서 다이어트 모로실이 나왔다 하니까 와, 정말 하루 만에 10,000개 이상이 판매가 되고 또 좀 며칠 안 지났는데 15,000개 이상이 모로실 판매가 되고 지금 뭐 품절이 나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살만 빠지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 모습을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이때가 제가 아주 극에 달했던 때에 약간 못 미칠 때였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베들레헴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때가 86kg 정도 나갈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이어트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게 4년 전의 사진이니까 그쵸? 한 20년 지나서의 이제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 그 뒤에 요요 현상 없이 쭉 20년, 지금 이제 24년을 지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다이어트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요. 비만은 대사증후군, 메타볼릭 신드롬 그러죠. 메타볼릭 신드롬의 뿌리이기도 하고요. 자, 대사가 그럼 뭘까? 대사증후군이라 그러는데 대사가 뭘까?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에 소화되고 흡수되고 해독되고 배설되는 그런 과정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늘어나면요. 대사증후군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림프 독소가 증가되면서 몸 전체 면역력이 다운되죠. 각종 독소와 중금속의 창고가 바로 체지방이에요. 정형외과에서 지방을 흡입해서 뺀 거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발암물질, 독소, 중금속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는 무조건 이제 체지방을 빼는 다이어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몸에 체지방이 많은 분들은 염증 물질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염증에도 노출이 심하죠. 그래서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수면 무호흡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술을 안 마셨는데도 지방간이 심해지면 또 이것도 굉장히 간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쉬 피곤하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분들 난소에 이렇게 다낭성 여러 주머니처럼 그렇게 이렇게 혹들이 많이 생기는 거, 정맥염, 이상 지질 혈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지질이 피 안에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지혈, 각종 암, 요실금, 골관절염, 관절염의 원인도 됩니다. 그렇죠. 상체 비만, 나이가 들수록 상체가 비만해지면 1kg가 늘어날수록 하중을 7kg를 받는다 그래요. 우리 관절이.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많다 보니까 그 지방 안에 들어있는 독소들이 무릎 뒤에서 머무르게 되고 염증을 유발해서 엄청나게 고통 많이 주죠. 통풍.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저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에 이때 제가 통풍이 있었어요, 사실은. 임신 막달에 아기를 이렇게 가졌을 때에 제가 첫 아이 낳고 7년 만에 이 둘째를 이제 했을 때에 마지막 달에 90한 2kg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8개월 때였는데요. 아이를 낳고 저는 살이 바로 빠질 줄 알았는데 살이 빠지지 않고
80 한 6kg에서 그냥 멈춰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다이어트를 강행했는데 생식으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없었습니다. 왜 다이어트에 실패를 많이들 하실까요? 첫 번째,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이에요. 즐겁지 않죠? 두 번째, 유행하는 다이어트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계속되는 다이어트로 몸이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안 먹는,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반드시 실패하죠. 요 현상이 심하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열흘 동안 단식원에서 단식을 했는데 10kg가 빠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구정이 오면서 설에 맛있는 거 많이 하잖아요. 설날에. 그래서 그때 좀 먹으면서 요요 현상이 오는데 13kg가 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은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순환을 먼저 시키는 게 중요하죠. 독소로부터 비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많아지고 또 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고 이게 체지방과 독소가 서로 만나가지고 내 몸에 자리 잡으면서 독소를 빼지 않는 다이어트는요. 다시 또 요 현상이 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열심히 다이어트 하는데 체크를 해야 돼요. 왜 살이 안 빠지는지에 대해서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수면이 어떤가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영국의 500명을 13년 추적 연구해서 해본 결과 사람이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게 되면 렙틴 호르몬이 저하되고 이건 뭐예요? 공복감을 이렇게 덜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저하가 되니까 공복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렐린 호르몬이 상승하면서 공복감이 많이 느껴지는 거. 네. 그다음에 근육이 줄어들고 대사가 잘 안 되는 거. 12시 이전에 잠을 자게 되면은 잠자는 동안에 밤 1시에서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면역이 좋아지고 혈관 청소도 해주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요. 12시 이전에 취침하시라고 꼭 권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이 있는데 렙틴 호르몬 12시 이전에 잘 때에 포만감 주면서 식욕 억제를 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12시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 얘가 떨어집니다. 그럼 얘는 반대죠. 그래서 얘는 공복감, 식욕이 상승되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잠을 조금밖에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게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얘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일찍 주무셔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걷기나 음악이나 대화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먹는 걸로 해결하시는 분이 계세요. 먹는 걸로 해결해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찔 수가 있어요. 네, 고민이 있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 근데다가 또 더 먹으니까 또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요. 낮에 이렇게 너무 지금은 땡볕 말고요. 오후 4시 이후에 이렇게 걷기를 하게 이제 걷기 하시거나 저녁 식후 1시간 걷기 하시면요. 10,000보 이상 걷기, 10,000보 걷기. 근데 사실 여성분들은요. 7,500보 정도, 7,000에 7,500보 정도만 이렇게 걸으셔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자꾸 걷다 보니까 더 많이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비타민 D가 많아지면 여성들이 정신건강에 좋고 면역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당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뇨 예방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짜증나는 그 일이나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 몸속에서 아드레날린과 부신에서 코르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의 혈당을 상승시키고 지방을 축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먹게 되면 식욕이 막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막 이렇게 뭘 먹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고 특히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싶어진대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변비나 부종이 내 몸에 있는지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 분석기를 통해서 내 몸을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내 몸을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왜 내 몸이 이렇게 살이 잘 안 빠지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지방 분해가 잘 안 된다든지 뇌에 독소가 증가했다든지 장, 간, 신장 기능에 이상이 혹시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변비나 부종이 생겼는지
또 비타민 미네랄이 또 내가 부족하진 않은지. 왜? 비타민 미네랄은요 태워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갔을 때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연소를 잘 시키는데 이게 부족하지는 않은지, 무작정 굶어서 이게 잘 채워지지 않는지를 잘 봐야 되고요.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기상 후에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은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가는 이 방향으로 장 마사지를 하고 알칼리 이온수로 3잔 정도를 따뜻한 물, 찬물 섞어서 천천히 마시시고 하면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되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많이 드셔야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요, 좀 평소보다 먹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식이섬유는 필수로 챙기셔야 됩니다. 해조류, 다시마, 김미역 다시마, 그다음에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은 통곡류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음식을 천천히 드세요. 빨리 드시는 분 치고 살이 안 찌거나 위장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빨리 드시는 분들이 다 위가 안 좋고요. 장이 안 좋고요. 또 나중에는요, 살도 찌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드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타민 B군은 생리활성 조절을 하고 신경계, 면역계, 소화계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요? 네, 효모, 통곡류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칼슘은 칼슘인데 흡수가 잘 되는 칼슘을 저는 권합니다. 해족칼슘, 우리 이론 플러스 해족칼슘이 99.99 되는데요. 이 칼슘을 잘 먹어도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골다운, 이 다이어트의 제일 이렇게 위험 성분이 뭐냐면요, 다이어트하다 잘못하면 골다공증이 올 수 있고 또 우울해질 수 있고 신경계가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알고 봤더니 미네랄 부족인 거죠. 네. 그래서 비타민 B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신경계, 칼슘도 신경계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이어트 할 때는요, 행복해야 돼요.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몸에 각 계통이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면서 다이어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세 이상 여성이, 그렇죠. 아, 내가 젊었을 때는 밥 한 끼만 굶어도 그 다음날 배가 쏙 들어갔는데, 특히 저녁을 굶었을 때 배가 아침에 되면 배가 등에 붙는 것 같았는데, 아, 이상하게 3일을 저녁을 굶어도 배가 안 들어가는 건 왜 그렇지? 알고 봤더니 갱년기 이후에 다이어트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여성이 45세에서 55세 사이를 갱년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45세가 넘어간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좀 이제 달라야 돼요. 소화기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신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퍼져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심혈관계 위험이 올라가고 체지방이 지방 연소가 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콜레스테롤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적게 만들어지니까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겠죠. 내장 지방 수치도 올라가고, 네. 이게 이제 분해가 덜 되니까요. 예, 그리고 조골세포가 떨어지고 파골세포가 올라간다. 조골세포는 무슨 뜻입니까? 골을 조성한다. 뼈를 만드는 세포가 기능이 떨어지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기능은 올라가니까 근골격계, 특히나 골격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격계가 나빠진다는 것은 몸에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까 보셨던 칼슘, 이 부분이 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또 다시 먹게 되면 또 그게 살이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성 호르몬이 뇌 세포를 보호해 주다가 줄어들면서 기억력 감퇴와 우울증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잘 채워주면서 45세 이후 때는 다이어트를 하기를 적극 권장하고요. 탄수화물, 단순당 줄이고 폭식하지 않고 조금씩 자주, 특히나 국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식물성 여성 호르몬 대체제, 또 식물성 단백질, 칼슘 보충이 정말 필요한 나이가 45세 이후 여성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이게 중요한데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이어트도 잘 되게 됐죠. 하버드 내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자, 육류 단백질에서 식물성 단백질로 단백질을 바꾸니까 우리가 몸 전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우리는 필수 아미노산은 먹어야만 되는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단백질이 아미노산 펩타이드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 이것이 동물성만 원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식물성 단백질로 단백질을 바꿨더니 사망률이 무려 12% 감소했고요. 가공육, 햄, 베이컨 뭐 있잖아요. 그 소세지, 이게 가공육이죠. 이런 것들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는 육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식물성 단백질로 딱 바꾸니까 사망률이 34%나 감소됐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햄, 베이컨, 소세지, 육포 이런 것들은 예, 더 안 좋다는 거죠. 더. 예. 그래서 식물성 프로틴에 굉장히 좋은데 제가 미국을 가니까 미국은 식물성 프로틴에다가 이런 향을 넣습니다. 초콜릿 향, 딸기 향, 뭐 바나나 향, 뭐 이런 걸 넣기 때문에 이런 향을 넣은 것은 또 독소의 일종이기 때문에 먹지 않기를 권유합니다. 자, 그럼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5가지 음식을, 대표적인 음식을 말씀드리면요. 가지. 요즘에 이제 가지 나오기 시작하는데, 쪄서 먹거나, 생으로 먹거나, 나물로 먹거나, 오븐에 넣어서 이렇게 구워서 먹어도 너무 좋은 것이 가지죠. 여기서 뭐 소금, 후추 약간 넣고, 너무 좋고요. 양상치, 양배추, 오리엔탈 소스를 사용하셔서 예, 하시면 너무 좋고요. 양파, 사과, 특히나 사과는 식전에 2분의 1을 드시게 되면 당뇨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네, 너무 큰 사과는 4분의 1쪽. 그렇죠? 콩의 제니스타인은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성분이고, 여기 이제 이소플라본이 있는데 그것은 여성 호르몬 대체제이기 때문에 특히 대두콩 너무 좋죠?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보통 그 탄수화물 형태로 흡수가 될 건데 이 저항성 전분은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대장으로 가서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단쇄 지방산이라는 것은요. 3가지의 좋은 지방산 중에서 가장 좋은 지방산 이름이 부티르산인데 그 부티르산을 이 누구에 먹이냐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예, 인체에 좋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단쇄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저항성 전분이라면 통곡류, 그다음에 고구마, 감자, 특히나 고구마는 생고구마 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저항성 전분은 체내에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잘 분해가 되지 않는 전분, 복합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아밀라제가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지 못해서 신체에서 흡수가 많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항성 전분의 종류에 어떤 게 있냐?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류, 생감자, 녹색 바나나 같은 유형, 쌀, 감자 등 조리 후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흰쌀, 우리가 그냥 통곡류를 밥을 해서 먹으면 좋은데 혹시 흰 쌀밥을 먹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냉장고에다 밥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서 예, 밥, 감자 등을 바로 먹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서 12시간 경과시켜서 12시간 경과 후에 재가열해도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 꼭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생식의 저항성 전분이 상당히 많은데 생식에 들어있는 저항성 전분 한 포에 비해서 2포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0배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로 우리 신성호 박사님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대장암 예방을 하고 지방세포와 소통하여서 포만감 신호를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음식을 적게 먹게 되겠죠. 그리고 면역을 상승시켜주고 세포 장벽을 강화시켜서 세포의 장누수 증후군이나 세포의 그런 그 장벽 세포에 이물질이 독소가 붙어서 염증을 만드는 것을 막아주고 인체 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활동적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항성 전분을 꼭 많이 드시고 일반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저항성 전분을 많이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것도 흰 쌀밥이나 감자는 12시간 지나서 냉장고에서 12시간 지나서 드시게 되면 다시 가열해도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없는 아주 놀라운 것이고 생식은 한 포에 비해 2포가 20배가 늘어나. 저는 이걸 보고 하루에
반드시 생식을 2포 이상 제가 먹게 됩니다. 왜? 대장암 예방하고 내장이 너무나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너무 좋아지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도전하게 됐고요. 자, 금방 말씀드렸던 것을 다 정리를 하면요. 성공하는 건강 다이어트의 5가지 비결. 첫 번째, 6시간 이상 자는 데 12시 이전에 지침 잠자리에 들고요. 이것만 해도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잠자는 건 시간만 바꿨는데 1년에 2.5kg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수분은요. 식전 공복에 3잔을 따뜻하게 해서 그 음량수,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섞어서 마셨는데 2kg 더 감량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2.5kg, 2kg, 이것만 해도 4.5kg네요. 혈액순환, 피부 노화, 체중 감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음양수입니다. 세 번째, 운동. 자, 아침에 복근 단련 운동이나 스쿼트나 그다음에 이거 플랭크, 스쿼트, 그다음에 누워서 다리 올리기. 근데 숨을 쉬지 않고 이렇게 한 5개 정도 할 때까지 천천히 올렸다가 누워서 내렸다가, 이게 다리라고 하면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숨 쉬지 않고 하고, 그 다음에는 숨 쉬고 하고, 그래서 무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효과가 아주 올라간다고 합니다. 단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은 만보 걷기보다는 누워서 양손 깍지에 끼고 목 뒤에 이렇게 대고 약간 몸을 일으킨 상태에서 자전거 타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걷는 효과와 비슷한 효과가 난다고 하니, 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누워서 하는 이 운동에도 도전해 보시고요. 척추 교정 운동, 몸사랑 운동법으로 인터넷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후에 걷기가 한 달 후에 최대 3kg 이상이 감량된다고 하니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밥 먹고 난 다음에 꼭 걷기 하라고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론 플러스의 식이요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식 아침 저녁 2회, 이 중에서, 혹은 요즘에 지금 아직 뷰티 생식이 남아있던데요. 뷰티 생식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아주 희소식이죠. 모로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전에 모로실을 하나를 먹고, 너무 간편해요. 한 알만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맛을 보니까 새콤한 오렌지 맛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틴, 식물성 단백질, 네 번째 면역 N 장 유산균, 5번째 칼슘 멀티비타민. 이거는 미네랄 계통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 생식은요, 최고의 밸런스식이면서도 디톡스 다이어트 체질 개선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몇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죠. 밸런스가, 영양 밸런스가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요요를 방지해주죠. 디톡스 되죠. 체질 개선 되죠. 피부 고와지죠. 암 예방 되죠. 제가 금방 말한 것만 해도 5개. 내 집중력 좋아지죠. 중금속을 밖으로 밀어내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항노화식이죠. 항암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식을 저는 꼭 하루에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듯이 이 중에서 또 지금 나온 것 중에서 또 뉴밀 플러스가 있는데요. 30g이라서 저는 좀 40g을 저녁에도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프로틴, 생식하고 같이 섞어서 드셔도 되고, 혹은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점심때 12시에서 이렇게 1시 그 사이가 사실은 이제 12시에서 사실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때 프로틴을 먼저 이렇게 드시고 밥을 조금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또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식물에서 찾은 우리 이 프로틴이 참 좋은 이유가 하나가, 식물성 이런 프로틴 있으면서 거기에 원래 이 단백질만 먹으면 이게 이제 그 변비가 생기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프로틴은요, 식이섬유가 그 유기농 아카시아 식이섬유가 들어있어가지고 배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농 아카시아 식이섬유로 장에 유용한 미생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단백질만 먹어서 오는 부작용이 아니라 이렇게 식이섬유도 함께 드실 수 있는 좋은 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핫한 모로실. 이 모로실은요, 지금 저 이탈리아에 있는 시칠리아 지방에 있는 화산 아래 이 자라나는 모로 오렌지인데, 검은 갈색이라는 뜻이죠. 모로가
금은 흑갈색. 예. 이 흑갈색의 오렌지인데 왜 이게 오렌지가 오렌지 색깔이 돼야 되는데 오렌지 색깔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낮밤의 기온차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지방이. 그래서 이 지방이 낮밤 기온차 때문에 콜드 스트레스라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찬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오렌지에서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계속해서 일명 루비 유전자라고 하는데 합성하기 굉장히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렌지, 빨간색 오렌지 중에서도 더 검은빛을 띠는 모로 오렌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모로 오렌지 안에 들어있는 이 CSG라고 하는 안토시아닌이 엄청난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예, 여기 나오죠. 동부 에트나 화산 아래. 그래서 이게 예, 안토시아닌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은 대표적으로 항산화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안토시아닌은요, 암 예방 효능에도 있고요. 소염제, 그러니까 염증을 예, 이렇게 다스리는 효능도 있고,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고요. 알러지 완화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블루베리가 눈에 좋은 거 아시잖아요.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력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고요. 체중 감량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체지방을 분해하거나 혹은 체지방이 늘어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궤양을 치료하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지 기능을 올리는 효능도 있다고 하니 뇌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암 예방에도 좋고 시력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굉장히 좋네요. 예. 이 대표적인 그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증후군인 당뇨에도 좋고 염증에도 예, 막아주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체 적용 시험을 해봤더니 24주 6개월 동안 시험을 해봤더니 그냥 이거 하나만 먹고 다른 건 그대로 했는데 체중이 3.54kg 감소돼. 그럼 여기에다가 생식을 2번 먹고 운동까지 하면 완전 금상첨화겠죠? 자, 그래서 복부 지방량도 감소되고 내장 지방 이렇게 지방량이 1.61kg 감소됐다는 것은요. 지방은 물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이 지방이 이만큼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예. 허리둘레가 세상에 3.55cm나 줄어들고요. 엉덩이 둘레도 줄어들고. 얘가 하는 역할은 지방세포가 분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지방세포가 또한 합성되는 것도 막아주고 또 지방세포가 세포 내에 축적되어서 이렇게 꽉 채우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뭐 일주일 만에 몇 킬로 뭐 그냥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자율신경실조증 와서 심장이 멈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절대 단기로 하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생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건강에 안전하고 좋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칼슘이나 여성 호르몬이나 RTG 오메가3 지금 메가 유산균 나왔죠? 또 효모나 유산균 이런 것들을 오토시로 활용하셔서 함께 하시면 저렴하면서도 또 칼슘은요 캐나다에서 또 1년 동안 실험한 결과 식탐을 억제하고 뼈, 신경, 근육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1년에 칼슘 양만 늘려도 4kg 감량된다고 합니다. 아까 잠을 일찍 자면 2.5kg, 물을 많이 마셔도 2kg. 그 다음에 예, 유산균을 또 먹어도 날씬균을 채워지는데 칼슘을 먹었을 때 1년에 4kg가 빠졌다. 총 그것만 해도 8.5kg가 되네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유산균으로 박테로이데테스라고 하는 날씬균을 채우시면 그러면 유산균 안에 들어있는 그 박테로이데테스라고 하는 좋은 그 균이 날씬한 몸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 균의 먹이가 바로 단세 지방산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의 주기를 보자면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가 배출 주기라고 합니다. 또 밤 12시에서 낮 12시에서 밤 8시까지가 섭취 주기라고 합니다. 또 밤 8시에서 새벽 4시까지가 대사 주기. 그래서 배출하는 그 시간에는요. 배출이 잘 되게 도와줘야 되고 또 낮에 이게 지금 낮 12시에서 밤 8시까지가 뭐냐면은 영양소가 흡수되는 시기예요. 영양소. 그래서 영양소를 먹어줘야 되는 시기고요. 밤 8시부터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왜? 내 몸에서 이제 이미
소화, 흡수, 해독, 배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막 효소가 나와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뭔가를 너무 많이 먹어주면 특히나 효소가 없는 닭발이나 족발이나 밤에 보면은 야밤에 막 시켜서 먹는 닭튀김. 진짜 저는 밤에 닭튀김 제발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시켜 드시지 마세요. 완전 우리 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내 몸 아프지 않고 잘 사는 몸에서 말하는 하루 3주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제품들 드시는 방법은요. 아침 기상 직후에 복부 마사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고 가글가글 하신 후에 음량수 알칼리 이온수로 3잔을 천천히 드시고 드신 후에 30분 후에 생식과 칼슘 유산균 물 150ml 두유 1개 섞어서 천천히 씹듯이 마시시고 과일을 하나 이상 첨가하시면 좋고요. 새벽 4시에서 오전 12시까지 해독 타임이기 때문에 아침에 기름진 거라든지 육류라든지 정말 삼가해 주시고요. 점심은 모로실 하나를 딱 드시고 난 다음에 일반 균형식으로 드시고요. 오후에 출출할 때 견과류. 우리 이론 플러스에서 나온 견과류 있잖아요. 건강한 견과. 그거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서 배고프면 꼭꼭 씹어 드시면 배가 안 고프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은 반드시 7시 전에 드시기를 권유합니다. 생식과 아까 먹었던 거 그대로 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생식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만들어서 드시면 굉장히 좋고 효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10번 씹어서 삼킨다 생각하시고 요즘은 좋은 게 지금 참외가 나오잖아요. 참외에 이렇게 해서 생식하고 같이 먹으면서 꼭꼭꼭 씹어 드시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를 제가 했답니다. 자, 단체 습관방 만들어가지고 단체방 만들어서 또 감량 목표도 올리고 매일 인증샷도 올리고 지금 하고 계시죠? 만보 걷기 앱도 올리고 서로 응원하면서 다이어트 습관방 지금 만드셔가지고요. 함께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있고 없고가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누군가 도전 주고 누군가 서로 체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9월 2일에 지금 다이어트 런웨이 쇼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도전하셔가지고 거기에 20명에게 저희가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도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의 기적은 없어요. 습관을 바꿔야 하고요. 바뀐 습관이 내 평생 습관으로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요 없는 다이어트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 다이어트 목적이 건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트 포인트를 잡아서 내 체지방이 내가 에너지 효율이 좋은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 몸에 필요한 이렇게 태우는 영양소를 많이 드셔 주셔야 되고 그 안에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B군, 그다음 칼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익균, 착한 날씬균을 또 많이 늘리면 세트 포인트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빠진 체중을 잘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목표한 체중이 만약에 4kg야. 그러면 4kg를 내가 뺐어요. 난 3개월 만에 뺐어. 난 5개월 만에 뺐어. 그럼 4kg를 뺐으면 저는 45세 이후에는요. 한 달에 1kg씩 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에 1kg를 나 뺐어. 나는 4kg 혹은 5kg를 빼고 난 다음에 바로 원래로 돌아가지 마시고 빠진 체중은 반드시 6개월을 유지해야지만 자기께 정착이 잘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서 요요 현상 없는 우리 건강한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 건강한 습관, 행복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는 내가 먼저 성공하고 내 파트너라 그러니까 내가 아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성공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서 꼭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고 여러분들의 건강한 팬덤층을 많이 만드셔서 건강한 조직을 확산시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이어트 하면서 많은 분들을 다이어트도 시키다 보니
자기가 어느 날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제주도도 갈 수가 있는 것이며 기억하시고요. 꼭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서 행복한 삶,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